여러분들은 내년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갑자기 급격한 상승을 이뤄낸다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과한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정도 수준에서 갑자기 시장이 꺾일 것 같아 라고 전망을 하기에도 뭔가 애매하죠. 하지만 이 주가는 결국 기업의 이익을 따라간다는 명제로 우리나라의 증시를 전망을 해보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한국 경기에 대한 전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기는 올해보다 내년이 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계적인 여러 기관들에서도 올해의 경제 성장률이 2%였다면 내년에는 2.2%에서 2.3%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 경기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JP모건에서 2020년에 아시아 시장 가운데 가장 서프라이즈한 수익률을 안겨줄 것 같은 국가로 한국과 인도를 꼽았는데요. JP모건이 한국을 왜 내년에 가장 강세장을 꼽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나 아니면 한국 증시나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증시가 올해보다 내년이 좋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바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증시라고 하는 것은 기업 가치의 총합을 의미하는 거죠. 현재 A라는 기업이 얼마, B라는 기업이 얼마, C라는 기업이 얼마이면 A, B, C, D, E, F, G 이 기업들을 모두 다 합쳤을 때 그게 바로 증시가 되는 거니까요. 결국 기업 가치가 높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기업 가치가 높아지려면 바로 그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결국 올해보다 내년에 증시가 올라간다고 전망을 하는 거는 올해보다 내년에 기업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정보업체인 FN가이드가 내년 우리나라 시장의 기업 이익 전망치를 한번 집계를 해봤는데 이랬습니다. 내년의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26%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은 29% 정도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코스피의 순이익이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내년에 상장사들의 이익이 20%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굉장히 크게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한 감정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기업의 이익을 따라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 혹은 이걸 갖고 욕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있는데, 왜 그런지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투자를 했을 때 큰 돈 버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차트, 수급, 공시, 뉴스 이런 것들 보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정말 어김없이 기업의 이익이 꼭 주가와 똑같이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위에 있는 게 바로 MSCI 코리아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입니다. 정말 똑같이 움직이죠. 기업의 이익이 떨어졌을 때는 코스피 지수도 떨어지는 거고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때는 지수도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2012년부터 15년까지 우리가 장기간의 박스권 장세라고 불렀던 그 시점, 왜 안 올랐을까요? 그 시점에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2017년, 2018년에 급격하게 코스피 시장에 크게 올라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왜 올랐을까? 바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19년 들어서서 반도체 호황 꺾이면서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자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도 하락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이익을 따라서 주가는 그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있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2천여 개 기업 가운데 기업 이익 전망치가 있는 기업이 20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기업의 이익이 20% 이상, 거의 30%까지 상승을 해서 증시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 기업의 주가는 안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다만 이 200여 개의 기업들, 기업 이익 전망치가 있는 이 200여 개 기업들은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올라가면 증시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주가는 또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도 올해보다 내년은 증시가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전망은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JP모건에서 우리나라의 증시를 내년에 왜 좋게 보고 있는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는 일단 올해 우리나라가 공격적인 통화 완화책을 썼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계속했었죠. 게다가 성장률이 4분기에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2020년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자금의 트렌드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요즘 그 전 세계적으로 돈이 채권에서 빠져나가서 주식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성장주에서 빠져나와서 가치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한국 증시가 만족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 중심에는 아마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있을 거야라고 JP모건에서는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